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영양제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영양제를 알려드리고 대신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지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드시다 보면 정말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의 73%가 하루에 최소 2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제, 종합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는 거의 기본처럼 챙기시죠. 문제는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의사 상담 없이 고용량을 장기간 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영양제 복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위험군이 전체의 27%, 즉 4분 중 1분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첫 번째 영양제,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 피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거나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 비타민 A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 비타민 A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A를 하루 3,000지 이상, 즉 권장량의 3배 이상 섭취하면 간독성, 골다공증 악화, 뇌압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선 골절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만 듣고 비타민 A 영양제를 하루만 IU씩 3년 가까이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과 두통,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 있었고 골밀도도 또래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영양제를 끊고 간과 뼈 치료를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쌓여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간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만드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축적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어르신들에게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대안은? 첫째,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당근, 고구마, 시금치, 호박 같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바뀌기 때문에 과잉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용량으로 드세요. 의사가 권하지 않았다면 비타민 A 단일 고용량 제제는 피하시고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적정량, 즉 700에서 900지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영양제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수치라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죽음을 부르는 영양제 비타민 A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의 제왕이라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정말 항산화의 왕일까요?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한다는 말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홈쇼핑이나 광고에서도 피부가 탱탱해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라는 표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비타민 E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4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셨다가는 심장을 망치고 중풍 위험까지 높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13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E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E를 하루 400 IU 이상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사망률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2005년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비타민 E를 과다 복용한 사람들은 뇌출혈 위험이 최대 22%까지 높아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즉, 건강해지려고 먹은 비타민 E가 오히려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한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72세 남성 어르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싶다며
비타민 E 800IU를 매일 5년 넘게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피부도 매끈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에 만족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극심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는 뇌출혈. 의사들은 장기간 고용량 비타민 E가 혈액응고를 방해해 출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비타민 E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즉, 피가 잘 뭉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심하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별표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별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이 비타민 E를 먹으면 출혈 위험이 배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참깨, 올리브유 이런 식품만으로도 권장량 하루 15mg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양제로는 200IU 이하만. 특별한 의학적 필요가 없다면 200IU 이하의 소량 섭취가 안전합니다. 셋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E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원한다면 의사와 상의 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E는 과유불급의 대표 주자. 젊은 사람도 장기 고용량은 위험하고 60대 이후 어르신은 더 빨리, 더 크게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400IU 이상이라면 오늘을 계기로 중단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부족할 때 채우는 보조수단일 뿐 넘치도록 쌓아두는 안전망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젊어지지 않고 병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타민 E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영양제, 바로 칼슘제에 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혈관을 굳게 만들고 심장마비까지 부를 수 있는 무서운 영양제, 칼슘제입니다. 앞서 비타민 A와 비타민 E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양제, 바로 칼슘제입니다. 칼슘, 뼈에는 좋지만 심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죠. 특히 여성 어르신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칼슘제를 필수처럼 챙깁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버드대와 독일 연구에 따르면 칼슘제를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높았습니다. 2012년 영국 BMJ에 실린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뼈를 지키려 먹은 칼슘제가 오히려 심장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 혈관을 막는 결과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칼슘이 혈액 속에 남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노화로 혈관이 약해진 어르신에게 석회화가 일어나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즉, 칼슘이 뼈로 가야 하는데 잘못 먹으면 혈관으로 가서 돌덩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대전의 76세 여성 어르신.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칼슘제 1200mg를 10년간 복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굳어 있었고 혈관 곳곳에 칼슘 침착이 보였습니다.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참깨. 이런 음식의 칼슘은 필요할 때만 흡수돼 과잉 위험이 적습니다. 둘째, 영양제는 500mg 이하로 음식 플러스 영양제 합산해서 700에서 8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소량씩 드세요. 셋째, 비타민 D와 함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입니다. 햇볕 쬐기나 소량의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합니다. 넷째, 심장,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결국 칼슘은 뼈를 지키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혈관을 굳게 만드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칼슘제가 1000mg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섭취 방식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죽음을 부르는 영양제 칼슘제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양제, 많은 분들이 빈혈 걱정 때문에 챙기시는 철분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말씀드린 비타민 A, 비타민 E, 칼슘제 모두 몸에 좋다라 믿었지만 과용하면 오히려 수명을 줄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양제, 많은 어르신들이 빈혈 걱정에 찾는 보충제, 바로 철분제입니다. 철분은 왜 필요할까요? 적혈구속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이죠.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피곤,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철분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노년기의 철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철분이 높은 노인은 심혈관 사망률이 2.1배 증가했습니다. 2015년 간학회 보고에서는 철분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 간섬유화, 간경변 위험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즉, 부족할 땐 약이 되지만 정상일 땐 간과 심장을 망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철분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영양제 형태 철분은 간, 심장, 췌장에 빠르게 쌓입니다. 쌓인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녹이 스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경남 마산의 74세 남성 어르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국 철분제를 매일 수년간 복용했습니다. 그러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고 심전도도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결과는 철과다증, 간과 심장이 동시에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첫째, 간질환이 있는 분. 철분이 더 큰 손상을 줍니다. 둘째,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분. 심근 손상과 혈당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남성 어르신. 여성은 월경으로 일부 배출되지만 남성은 배출 경로가 없어 더 쉽게 축적됩니다. 안전하게 섭취하는 법. 첫째,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혈액 검사에서 철 결핍이 확인될 때만. 둘째,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살코기, 생선, 달걀, 시금치, 콩류. 필요할 때만 흡수되니 안전합니다. 셋째, 커피, 차와 함께 먹지 마세요.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철분제는 피로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먹으면 간과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혹시 지금 철분제를 특별한 진단 없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철분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양제는 요즘 TV와 유튜브 광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조제입니다. 관절, 다이어트, 혈당에 좋다며 팔리지만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영양제입니다. 앞서 비타민 A, 비타민 E, 칼슘제, 철분제 모두 좋다라 믿었지만 잘못 먹으면 죽음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건 최근 광고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군입니다. 바로 관절, 다이어트, 혈당 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이라 안전하다. 건강식품이니 약보단 낫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이들 보조제 중 일부가 간과 신장을 무너뜨립니다. 대표적인 성분들을 볼까요? 첫째, 녹차 추출물, 카테킨. 고용량 800mg 이상, 복용 시 간 독성을 일으켜 간 수치 상승, 심하면 급성 간부전까지 보고됐습니다. 둘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다이어트에 좋다 알려졌지만 급성 간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됐습니다. 미국 간학회에서도 위험 성분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한방 혼합제. 혈당, 혈압 조절에 좋다며 팔리지만 실제로는 스테로이드, 카페인, 불법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69세 여성 어르신. 관절이 아파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을 수년간 드셨습니다. 처음엔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듯했지만 점점 소화불량과 속쓰림,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 AST, ALT가 정상의 3배 이상이었고 위점막 손상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영양제를 끊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여러 성분을 섞어 놓아 어떤 부작용이 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둘째, 노년기간,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모든 성분을 해독하려다 쉽게 손상되는 겁니다. 셋째, 광고의 문제. 임상 완료라는 말도 소규모이거나 동물 실험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절 건강 체중 관리, 가벼운 근력 운동이 우선. 미국 정형외과 학회도 글루코사민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식습관 조절, 노년층은 무리한 체중 감량이 근육 손실을 가져옵니다. 혈당 관리 민간요법보다 의사 상담 후 약물, 식단,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 보조제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특히 간 수치가 올라간 적 있는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보조제를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영양제를 살펴봤습니다. 1. 비타민 A, 간과 뼈를 망가뜨린다. 2. 비타민 E,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한다. 3. 칼슘제, 혈관을 굳게 만든다. 4. 철분제, 간과 심장을 손상시킨다. 5. 특정 보조제, 간, 신장을 무너뜨린다. 앞서 5가지 영양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칼슘제, 철분제, 보조제. 아마 이 중 하나 이상은 여러분도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분들. 첫째, 고혈압, 당뇨 환자. 혈관이 이미 약하기 때문에 칼슘, 철분, 비타민 E가 심내혈관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 심장, 뇌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E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신장질환 환자. 칼슘과 철분이 쌓여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넷째, 간질환 환자. 비타민 A 고용량, 특정 보조제는 간을 망가뜨릴 수 있어 절대 독이 됩니다. 다섯째, 남성 어르신. 철분이 쉽게 쌓여 과다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생활 속 실천법. 첫째, 음식 먼저. 영양제는 부족할 때만 보조. 둘째,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하루 권장량을 넘는 고용량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중복 섭취를 주의하세요. 종합 비타민 플러스 단일 비타민. 겹치면 2배, 3배가 됩니다. 넷째, 보관도 중요합니다. 습기 많은 부엌, 욕실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버리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은 필수. 간, 신장, 혈액검사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 죽음을 부를 수 있는 5가지 영양제. 1. 비타민 A, 간과 뼈를 망가뜨린다. 2. 비타민 E,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한다. 3. 칼슘제, 혈관을 굳게 만든다. 4. 철분제, 간과 심장을 손상시킨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과 생활습관이 최고의 약입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